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 9시를 앞두고 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 휴전에 합의했다. 2주간 휴전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진짜 불행 중 다행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말은 지금 매를 버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명 전체를 없앤다 그러면은 지금 그 나라를 없앤다는 거거든요. 이란의 9천만 전체를. 그러니까 화법 전체가 다 틀려요. 그리고 아마 임기 끝나면 한 말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냐면 실제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확전하겠다는 것보다는 확전의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이게 너무나 위험했죠. 왜냐하면 전쟁 범죄의 위험성, 말씀드렸지만 이란 자체의 반미 여론의 확산 가능성, 이란의 보복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어렵고 해서는 안 될 압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도 속으로는 좋아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조건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도 안전한 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나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개방할 거야. 이러면 통제 카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휴전에 동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좀 문제로 남네요. 네, 어쨌든 천만 다행인 상황입니다. 조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란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발표할까요? 이란은 일단은 뭐 긍정적이라는 말까지는 했지만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했던 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종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 없이 일시적인 휴전은 절대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그 10개항 제시한 거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 휴전은 거부한다. 그러니까 종전의 약속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건데 미국이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전체 개방인데 이란은 호르무즈 개방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종전.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주간의 싸움이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 2주간은 이란이 원치 않더라도 미국이 일단 2주를 연기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연기하려면 좀 부끄러우니까 파키스탄의 아주 강권으로 파키스탄이 읍소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그 정보통을 가용해서 이란 측과 협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거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형국인 것 같아요. 지금 이란 쪽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 보면은요. 그러나 이란에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도 2주간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관리 3명을 인용해 파키스탄의 긴박한 외교 노력과 핵심 우방인 중국의 막판 개입으로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휴전안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라고도 전했는데요. 신문은 이란의 주요 인프라 피해로 인하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휴전 수용의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 SNS를 통해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수용한다,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2주간 유보하고 전격적인 쌍방 휴전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유보 조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쌍방향 휴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폭격 중단의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충족하고 초과 달성했으며 이란은 물론 중동 전체의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최종 협정 타결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도 2주간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죠. 이번 휴전안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파키스탄의 노력 그리고 핵심 우방국인 중국의 개입으로 이란이 휴전 제안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주요 인프라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작용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수용했다고 하고 이란과 미국의 쌍방 간에 어떻게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조금 전 들으셨습니다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주요 인프라 피해로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전을 수용했다. 이란 측에서는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네. 더 당한다고 해서 상복한다? 그럴 일환이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거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오지만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 예. 그럼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을 빼려고 지금 명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도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내부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쟁을 지속할 여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려는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뿐이고 이란은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이 오니까 이란으로서는 못 이기는 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지금 그 속 의중을 이제 드러냈는데 목표 달성됐으면 끝내는 거죠, 이제. 끝내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합의안을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합의안이 나와도 그럼 전쟁 왜 했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합의안이. 왜냐 이란이 지금 이번 전쟁을 원했던 정권 교체, 그다음에 이란의 모든 능력이 제거, 이거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려는 건 확실하다. 이란도 알고 있다. 예. 그러나 이란도 버티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양측이 울고 싶은데 파키스탄이 뺨을 때려주니까 못 이기는 채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 네, 박현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란이 2주간의 휴전을 수용한 진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중국이요? 네, 중국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얻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이 이게 동의를 한 거는 사실은 조 의원님 말씀대로 잃을 건 다 잃었어요. 뭐 뉴욕 타임즈가 얘기한 대로 뭐 기반 시설이 망가지면 더 나라가 망가질 것 같아서 지금 거기 신경 쓸 것까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도 때릴 거니까 주변 국가들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다만 그 휴전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종전을 얘기를 했잖아요. 종전을 할 수 있는 그 중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는 거죠. 이란이 얘기했던 거 그동안 일시적인 휴전은 절대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종전에 관계된 거를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별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시적 휴전이라 종전한다고 해서 미국이 약속 안 지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란은 고집스럽게 예. 종전이라는 걸 꼭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추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네. 약속을 받고 싶은데 그 역할을 좀 중국. 중국이 해주길 네. 바랐고 네. 중국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란이 일시적 휴전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일시적 휴전을 받을 리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그 부분에서 동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흥미로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주간이라는 시간이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이 2주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간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일단 휴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휴전을 했고 지금 종전에 합의하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종전에 합의한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45일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물리적 시간이 45일이었는데 2주간으로 왜냐? 그건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쉬고 보자라는 시간이 2주였던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 2주 안에도 양측이 최종적인 종전 아니라 하면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예. 결혼으로 치면 남남이 돼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이제 휴전은 이제 별거 기간인 거고 그 별거 기간 2주 기간 중에 이제 뭐 재산부터 뭐 양육권 다 해야 되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이혼 소송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다. 다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2주간 휴전 합의 안에 양측의 의도 둘 다 힘들다. 일단은 쉬어보자.
그러나 이제 이란은 완전한 종전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해석을 하는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는 이제 첫 발판으로 해석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지리지리 갈 거냐 아니면 종전안을 도출하느냐. 그러나 2주는 짧은 시간이다.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앞으로 어쨌건 2주 동안 여러 가지 논의와 협상과 또 논쟁,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조금 전 들어온 또 속보가 있습니다. 이란이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과 다가오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일이라고 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마주 앉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마주 앉아서 할지 아니면 예.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중매 쟁의를 할지 그거 모르죠. 아마도 네. 마주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주 앉아서 해야지 좀 얘기가 되는데 그동안 이란이 미국과 마주 앉아서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얘기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결론을 내린 다음에 꼭 발표할 때 보면은 미국이 딴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항상 중재자를 놓거든요. 이번엔 아마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2주 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로 예상하고 계세요? 종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죠. 이란은 종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미국은 우라늄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호르무즈는 호르무즈지만 사실 우라늄이 크거든요. 아마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이 좀 절망감을 느꼈던 게 그 미군 조종사 있잖아요. 예. 미군 조종사 그 문제가 사실은 에스파한에 있는 우라늄을 탈취하려다 실패한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더 이상 어렵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탈취했으면 그걸로 종전선을 하고 나와봐도 되는데 예.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하나 남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저희 생각은 미국이 손을 떼면은 호르무즈는 풀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끼고 있는 한 호르무즈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는 오히려 미국 종전을 하면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여러모로 호르무즈 얘기를 먼저를 하겠지만 이란은 이번에서 농축 얘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이거는 일단은 종전 얘기만 하려고 그럴 거고 미국은 종전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와 농축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서로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를 했다. 휴전안에 동의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휴전안에 동의를 했다, 수용을 했다라는 내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란이 미국과 다가오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시나리오를 본다면 협상을 진행하다가 다시 서로 공격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종전으로 가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이렇게 2주 쉬었다가 다시 전면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박 교수님이 미국이 뭐 절망을 느꼈다라는 거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게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 지금 개방 여부가 있지만 이란이 뭐 개방을 해도 이건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주는 건 아마 이런 모양새를 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란이 의도치 않게 얻어맞으면서도 받은 선물이 뭐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있구나. 열든 말든 예. 언제든 통제할 수 있구나. 이 카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측 간 이견이 있지만 결국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합의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발을 빼야 되고 모든 면에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란의 완전한 항복 이건 아닐 거다. 오히려 이란이 버티는 안들이 꽤 많이 수용된 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예. 전쟁을 왜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도 발을 빼야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협상의 주도권을 좀 이란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이미 이란이 가져갔죠. 예. 왜냐하면 48시간 이후에 발전소 때리겠다. 그 안 자체가 무리했고 5일 연기했죠. 10일 연기했죠. 하루 연기했죠. 다시 2주 연기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란은 연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다고 칼자를 쥐고 전쟁을 이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고 지리해지니까 이란이 칼자를 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시나리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지리한 싸움이 될 거예요. 이란과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이란이 정말 협상을 힘들게 하거든요. 네, 전쟁도 참 끈질기게 네, 끈질기게 하고. 악착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네. 사실 이란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겼다라는 것은 뭐 미국의 타격을 뭐 군사적으로 줬다는 게 아니라 그 큰 나라가 그러니까 헤비급 체급이 한 두세 체급이나 높은 선수가 그 작은 선수를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결국엔 15라운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그건 이란이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더 맞을 각오도 있고 버틸 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 협상에서도 이란이 우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미국도 이란과 다시 전쟁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죠. 예, 다만 변수하나는 이스라엘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에 모든 1차 및 2차 제재의 해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액 보상 지급, 그리고 동결된 모든 이란 자산의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란이 그 미국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건넸는데 이 제안에는 모든 1차 및 2차 제재의 해제와 이란에 대한 전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동결된 모든 이란 자산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 내용,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호르무즈에만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배상은 동결 자산 해제와 1, 2차 제재 해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 반발을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거고요. 예. 만약 그걸 안 해주면 이란은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배에다가 뭔가를 계속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려면 우리는 그거 안 할 테니까 동결 자산 해제해라. 이게 이란의 아마 정당한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가장 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미국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미국도 뭔가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의가 가능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군사적 목표가 달성이 됐다는 데 속마음을 들켰잖아요. 지금 이란도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전액 보상하라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죠.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하죠. 제재 해제해라. 그러니까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풀어주고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만 풀어줘도 이란은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의도를 들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뭐 이란이 뭐 통행료 받는다. 이거는 뭐 국제사회와 척을 지는 거니까 용납도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보상 배상은 바로 그거다. 지금 해외 자산 풀어주고 제재 해제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이란은 아주 이번에 확실히 자기들의 능력을 얻어맞으면서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헤비급 선수 얘기했지만 저도 동의해요. 헤비급 선수하고 라이트급 선수가 싸우는데 지잖아요. 근데 라이트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의 상처를 지금 잡고 있어요. 얻어맞으면서도 이 상처만 잡아당기면 헤비급 선수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리하지만 합의는 가능할 거다. 그러나 이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요구는 관철시킬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초기의 목표는 달성이 안 될 거고 전쟁을 왜 했지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조한범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보인 그런 협상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공개적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비즈니스맨 방식이에요. 옛날에 시장 가서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얼마에 그럼 5만 원 그러거든요. 사실 10,000원짜리인데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국제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거든요. 의미와 가치, 감정의 얘기거든요. 이건 이윤이고 지금 이란도 지금 그런 방식이거든요.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압박할 거야? 그런데 이란 자체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광인형 협상.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면 저쪽은 신정체제거든요.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식이 안 통하는 우리가 착각했던 트럼프 매직이 이제 통하지 않는 직접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압박했던 뭐 문명을 없애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발전소 교량 파괴한다. 그다음에 지난번 파괴했던 교량을 보면 군용이라고 그랬는데 타워 크레인이 있어요. 건설 중인 다리란 얘기입니다. 군인 쓴 적이 없는 거죠. 아무도 쓴 적이 없어요. 100여 명이 사상당해. 다 민간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동안 해왔던 착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착시, 이제 깨지고 있잖아요. 관세 위헌이에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방식이 안 통하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의 비즈니스맨 방식의 국정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 게 이번 협상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란에서는 2주간 휴전 제한을 수용했다라고 이제 조금 전 뉴욕타임스가 밝히면서 이번 휴전안을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영국 일간 매체에 따르면 모즈타바가 지금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고 국정 운영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즈타바가 유고 상태든 아니든 간에 네. 지금 우리가 어차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정부는 그렇게밖에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께서 아프셔서 누가 대리인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다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되겠죠. 모즈타바가 등장하든가 아니면 정말 모즈타바의 유고 상황이 돼서 다시 안에서 내부가 문제가 되든가 오히려 이제 이란 내부에서 더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예, 지금 전시니까 조용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진짜 유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반발이 나올 거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이게 국제사회에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이란 측의 인물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언론 타임스 보도대로 그게 맞다면 측근들이겠죠. 예, 측근 성직자들과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는 성직자와 같이 가거든요. 혁명수비대는 현재로서는 체제를 바꾸기 전에는 성직자 체제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같이 움직이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다고 봐야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호르무즈 즉각 개방이 조건이다라고 휴전안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호르무즈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란이 2주간 호르무즈는 개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방을 해도 네. 아마 완전 개방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개방한다 이런 형식을 띌 거예요. 형식은 그렇게 띄고 사실상 완전한 개방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생명줄이지 미국이 지금 박 교수님 말씀 손만 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다니던 데잖아요. 그리고 이란 말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이 용납 안 하고 유엔이 용납 안 할 거고 유엔 안보리도 용납을 안 할 거예요. 돈 받는 거는. 그리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전 세계의 선박들과 싸움을 하는 거고 그럼 정말로 전 세계가 함대를 구성해서 가서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란이 미국을 괴롭히는 미국의 상처니까 붙잡고 있는 거지 저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언제든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란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죠. 이제 건드리면 호르무즈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미국만 손만 떼면 원래 돌아간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아마 지금 아까 모즈타바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이란 안에 페제시키안 온건파가 있고 강건파가 있고 페제시키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번에 발전소 다리 지키는 1,400만 이란인이 있다. 더 강경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균열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핵심 강경 세력이 권력과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 온건파라 하더라도 이 의견에 반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거당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모즈타바가 살았든 죽었든 전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만일에 죽은 사람을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 엑스퍼트 어셈블리에서 뽑고 그럼 나중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상태가 어떻든 간에 모스크바 유고는 확인 안 됐고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가 보기엔.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이란은 통합된 체제에서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강경파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아라가치 외무장관이나 페제시키안이나 이런 협상파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게 이견이 있고 권력 투쟁이 있고 지금 그 상황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력 투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앞서 위원님께서는 다시 격전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고 쉽지 말씀해 주셨어요.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동력을 잃긴 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스라엘이 공격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휴전 다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세하게 세부 사항을 하지 않고 휴전하는 걸 가장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스라엘도 지금 휴전에 동의한 거는 이스라엘도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하이파라든지 텔아비브에 상당히 피해가 크고 지금 막을 수 있는 무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협공이 대단히 강력하게 헤즈볼라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숨을 돌리되 그 대신 이제 내부 상황을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이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퉁 치면서 끄게 합의를 하면서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긋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또 단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막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거 그게 최악이죠. 앞서 위원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방식, 국정 운영 방식이 마치 사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후 통첩 시한을 앞두고 위협을 최고조로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이 이란을 좀 협상에 나오게 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미 맞을 만큼 맞았고 예. 이란 주민들이 국민들이 아무리 희생을 당해도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했던 건 아닌 거고 말씀드렸지만 이란도 지금 내부는 피멍이 들어 있거든요. 버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협상안을 만들어 주니까 나온 거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니까 항복을 한 거다. 지금 다리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술을 들 땐 이게 외통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도 안이 있거든요. 때리면 발전소 때리고 다리 때리면 끝나나요? 이란이 또 때릴 거고 주변국들을. 지금 부시르 원전 아마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4번이나 때렸거든요. 이란이 부시르 원전을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지어준 4개 바라키 원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도 좀 쉽진 않다. 네타냐후는 끝없이 전쟁을 하고 싶겠지만 왜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로 몰리고 있고요. 첫 번째 지난해 12일 전쟁에 이어서 이번 전쟁이 너무 빨라요. 지난해에도 정밀 무기를 상당히 소진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소진했거든요. 이번에 F-15 떨어진 것도 정밀 무기를 소진하니까 자연학화 폭탄 같은 걸 투하하려면 저공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과거 같으면 미국이 긴급하게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충해 줬을 텐데 지금 미국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후티까지 준동을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미국의 무기 공급 지원 없는, 미국의 전쟁 지원 없는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한 상황에 몰리는 상황이 네타냐후가 아무리 말을 하든 그동안의 자웅동체 관계가 가기 어려운 일단 내 코가 석자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빅피처 이거 지금 어려우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은 압박이 될 거다 이번에는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2주 휴전 소식에 유가가 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2주간 휴전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12.49% 급락한 배럴당 98.8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장중 기준으로 10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직후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또 같은 시간 다우존스 선물과 S&P 500 선물, 나스닥 100 선물 등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 선물도 모두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2주간 일단 휴전을 한다고 했고 오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 같은 협상과 휴전 상황에서 최대 변수, 쟁점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뭐 지리한 협상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핵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문제 양측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란이 핵 농축을 이란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예. 미국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란은 아주 낮은 퍼센트, 최소한 뭐 1%, 2% 상징적인 거라도 이란 땅에서 하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거 외에 더 큰 싸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40kg으로 돼 있는 60% 우라늄 농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그거는 이제 이란은 계속적으로 니네들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못 쓰는 낮은 퍼센트로 희석하면 그거 다시 못 쓰거든. 이걸 한다는 거고 이란은 미국은 아니야 우리한테 넘겨. 넘기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 싸움, 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질문은 두 분께 모두 좀 드리고 싶은데 한 달하고 한 열흘간의 이란 전쟁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의 각각 득실을 좀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득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 보인다. 양쪽 다 상처받은 전쟁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이 하메네이라는 지도부를 제거하는 선을 넘으니까 네. 이란도 선을 넘은 거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주변국 타격이라는. 그러니까 이 두 카드가 충돌했다. 이란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미국도 지금 본인들의 사실상 이기지 못한 전쟁이라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번 전쟁은 양쪽 다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고요. 예. 이란이 이제 의도치 않았던 성과라면은 성과는 아니죠. 우리한테 상처니까. 언제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언제든 주변국을 인질할 수 있는 카드를 그동안 안 썼던 카드를 썼고 예. 이게 통했다는 걸 이란은 상당한 성과로 자평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란 역시 괴멸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특히 경제적으로 볼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는 미국이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뭐 전쟁의 결과를 다 떠나서요.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잃었다. 아랍 동맹국의 신뢰도 잃었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잃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정말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올 2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 총리가 한 말.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먹이가 된다. 이 말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뼈아프게 느끼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상대가 미국이라는 게 예.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 엄청난 변화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일단 지금 휴전 선언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또 증시는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내의 트럼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후의 과정도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결국 이 전쟁을 왜 했냐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미국이 얻은 건 없다. 이란도 얻은 건 없지만 결국 힘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좌절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한 거다. 네타냐후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서로 2주간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휴전이 선언됐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도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의 핵심 조건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입니다. 이란이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일단 최악의 충돌은 피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격 시한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날아든 휴전 소식에 국제유가는 폭락하며 안도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약속한 겁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오가는 이 길목이 다시 열리면 물류 비용 감소와 함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무엇보다 이란 내 군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이번 결정을 굴욕적 양보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해협 내 기뢰 제거를 미루거나 특정 국가 선박을 차단하는 선별적 통항 방침을 고수한다면 실효적인 개방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평시보다 10개 넘게 뛴 전쟁 보험료도 요지부동입니다. 보험사들이 이번 합의를 일시적인 소강 상태로 보면서 선사들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과 운항 기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늬만 개방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The Strait of Hormuz will only open, if you will, if Iran wants it to. There'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There's no forcing it open. 미국은 이번 2주를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대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란 내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이번 휴전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마지막 기싸움의 성격이 짙습니다. 2주 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대경랑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원과 선박의 귀국 등 통항 가능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선합통상부 관계자는 오늘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호르무즈 운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조건이나 통항 재개 시기 등은 확답하긴 어렵다면서 확인되는 대로 외교부 해수부와 함께 우리 유조선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말 이후로 국내 정유사 관련 1,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 7척이 귀국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석유 제품 3차 최고 가격 발표 역시 예정대로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문명을 없애버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데드라인 직전 아주 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휴전 선언이 협상의 청신호일지 아니면 또 다른 압박의 시작일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틀 안에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유예 시한 하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열흘 동안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저녁 8시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겠다는 뜻입니다. I mean complete demolition by 12 o'clock. And it'll happen over a period of 4 hours if we wanted to.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착취와 죽음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 5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란에 대한 2주간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게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데드라인 90분 전에 극적으로 쌍방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열면 2주 동안의 휴전이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는데 좀 예상했던 부분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직전에 이제 45일 휴전 후 이제 종전으로 가는 단계별 휴전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휴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환영하는 뜻을 계속 얘기했었고 이란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휴전에 합의를 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결단이 될 수도 있었죠. 이제 최후 통첩 이후에 이제 발전소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공격하는 것은 이제 하지 않게 돼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는 이란도 어떻게 보면 한숨 돌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휴전에 대해서는 환영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란 측은 종전 아니면 안 받겠다, 휴전은 안 받겠다 했었는데 좀 이란 측의 좀 반응도 상당히 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측 다 서로는 우리는 끝까지 휴전을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양측 다 원하던 바가 지금 휴전으로 나타난 거라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서는 중재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 타임라인으로 좀 보면요. 미국 시간으로 저녁 8시가 협상 시한이었고 아침 8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가 저녁 6시 반쯤에 이렇게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한 문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협박이 좀 이란에게 작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사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기존에 이제 중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 외에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밤 사이에 카타르가 적극 중재에 나섰고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고 카타르가 이런 부분을 이란에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주말과 월요일하고 화요일 사이에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군의 공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력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낮에 한국 시간으로 어제 낮에 보면
이란의 이제 교통 인프라 시설도 공습 목표에 들어가다 보니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도 야, 이거 더 이상 끌고 갔다가는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점도 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란의 돈줄이라고 하는 하르그 섬도 50차례 공습을 가했잖아요. 예. 이런 걸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매드맨 전략이 통했을까요? 그동안 하르그 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이 석기 시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많이 생각이 됐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젯밤에 하르그 섬을 공습을 했고, 물론 원유 저장 시설이나 물론 에너지 관련된 시설 공습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사 시설 위주로 한 50여 군데를 공습을 했어요. 이거 좀 강력하게. 이런 것들도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러다가 자칫 에너지 시설로 이걸 옮겨가게 되면 이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좀 전달한 걸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좀 통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그럼 2주간의 휴전, 2주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2주간은 무슨 모든 적대적인 공격을 멈춰야 될 것 같고요. 사이에 이제 엄청난 이제 협상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가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2주간의 기간이 상당히 저는 뭐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내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제한이 이제 15개 항목이 있었죠. 근데 사실상 이란이 느끼기에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받은 이란 측이 제안한 것도 10개 항목이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뭐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미국이 또 받기는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어느 쪽에서 이것을 이제 절충하느냐, 양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이제 휴전하고 협상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좁히기가 사실상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이제 얼마만큼 양측이 이것을 절충안을 마련하냐가 관건이 될 텐데, 2주간의 기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 동안에도 협상을 했는데 좁히지 못했었는데 2주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극적으로 뭐 타결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쟁 발발한 지 40일 만에 쉼표를 찍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측 합의문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애초에 전쟁 목표는 이란의 핵 개발에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거였는데 뭘 달성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시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다 정리가 됐고요. 이 밖의 군사 시설들, 예를 들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군사 시설도 그 대상에 들어갔었고, 또 한 가지로는 각종 방공망과 관련된 것도 지금 대부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석기 시대 얘기를 했던 배경도 보면 사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프라 시설, 에너지 시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지금 이란의 다른 생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이때는 이제 성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 교체와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반정부 여론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살짝 그런 언급을 했지만 일종의 우회로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다음 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란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협상에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에서 지금 멈추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8일이고요. 이제 오는 10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파키스탄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게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파키스탄이 이란의 형제국이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군총사령관을 자신의 페이보릿,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개 칭찬하기도 했거든요. 파키스탄의 역할, 지금 이렇게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된 건지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친미 국가이기도 하면서요. 또 중국하고도 친하고 이란과는 뭐 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친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란에서 분쟁이 오래될수록 파키스탄한테는 이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재국으로 적극 나섬으로써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도 높이고 어떤 경제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이 또 거기서 공개적으로 이란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한 것에도 파키스탄 총리와 또 육군 참모총장을 칭찬하는 말이 있었는데 파키스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요. 호르무즈 해협 위협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미국이라든가 IMF를 통한 어떤 지원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파키스탄이 좀 경계를 했던 게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과 인도가 상당히 좀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또 앙숙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있었을 때 또 트럼프가 중재를 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리프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외교적으로 이제 파키스탄이 자신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좀 이번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지정학적으로 이란과의 국경 문제도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좀 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도 자신들이 중재국으로서 부상하고 회담 장소가 이제 이슬람마바드로 정해졌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하여튼 파키스탄 정권도 상당히 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분간 전 세계의 이목이 파키스탄에 쏠릴 것 같은데요. 휴전한 직후에 파키스탄의 쉐바브 샤리프 총리가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국은 2주만 더 참고 이란은 2주만 해협을 열어라. 그러면 14일 동안 이슬람마바드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낼 끝장 토론을 벌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돼서 중재국이 이제 세 국가가 있었죠. 이집트,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 가운데 좀 파키스탄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전략적 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파키스탄은 별명이 하나 있죠. 가난한 핵보유국.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은 없지만 오일머니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에 있어서 사우디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제 뭐 밤과 오늘 새벽에 파키스탄도 강수를 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란에도 일종의 초강수를 띄운 거죠. 우리 협상에 더 이상 중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한 걸로도 보여지고 또 한 가지로는 파키스탄도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신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인도라든가 동남아 몇몇 국가들은 물론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원유 문제라든가 천연가스 문제가 있지만 훨씬 더 심각해요. 이들 나라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중재를 하면서 파키스탄 소유의 선박들 8척이 먼저 빠져나갔었죠. 호르무즈 해협을. 그런 차원에서도 파키스탄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중재했지만 다만 이제 그 SNS에 올린 걸 보면 이제 몇몇 사람들 태그됐던 것 중에 빠진 것도 있어요. 예, 그걸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파키스탄 총리의 글에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이렇게 태그를 건다고 하나요? 이게 골뱅이와 자기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 동의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있는데 강경파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이름이 빠졌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협상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군사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예를 들어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좀 뺀 것 같고 그다음에 네타냐후 총리도 사실 뭐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이란 쪽도 보면 사실 이 군사 작전과 연관된 사람은 좀 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좀 파키스탄이 좀 이 해시태그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란 쪽에서 갈리바프 이란의 의장의 이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 이름이 빠졌거든요. 예, 지금 이제 모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실제로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거의 혼수 상태로 이란의 뭐 별도의 지역에 쿠미라는 곳에 지금 거기서 요양을 취하고 있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28일부터 이제 무스타파와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서 활동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참수작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파키스탄이 좀 생각해서 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파키스탄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 중재로 이 전쟁이 정말로 종식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또 노벨 평화상 욕심을 낼 수도 있겠어요? 상당히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노벨 평화상을 샤리프 총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힘을 통해서 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전쟁을 좀 시작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의 어떤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40일 가까이 이어진 이번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극심한 갈등 지역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번 휴전 협상으로 그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무선 통신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이 기뢰를 두세 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사용해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면서 욕설을 쓰며 Are you allowed to, or are you willing to end this conflict with Iran charging tolls for passage through the strait? Us charging tolls? Iran. What about us charging?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one.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게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를 출렁이게 했던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한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이란과 합의했다.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란 쪽에서 보면 이란의 군과 협조하에 해협의 통과를 보장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며칠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그러니까 배가 이동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항로가 바뀌었다. 네, 항로가 이제 기존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중간에 있는 항로는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이란 쪽 그 캐시운 섬을 통해서 이란 쪽으로 해안선 쪽으로 해서 나가고 들어가는 항로가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오만 쪽 해안선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항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 혁명 수비대가 이 어떤 항로가 됐든 이것과 관련돼서 무력만 사용하지 않으면 통항하는 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통제권을 이란이 기존의 항로와 새로운 항로, 특히 이란 쪽 항로까지 이제 다 가져가면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양쪽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돼서는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대면 협상을 통해서 이후에 특히 이제 이 통항료와 관련된 부분은 남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휴전 기간 안에 통항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지금 우리 갇혀 있는 우리나라 선박들도 아마 이 기간 안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요. 미국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을 얘기했지만 이란 쪽에서는 이란군의 협조하에 개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란군의 협조하에라는 말은 결국 통행료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우선 이제 뭐 기뢰 같은 것들이 좀 살포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란군이 자신들이 안전한 항로로 이제 인도를 하면서 이제 호송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지금 이란이 과연 그런 능력이 되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군으로서 안전하게 유조선들을 자신들의 어떤 항로대로 기뢰 위협이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통행을 좀 호송하는 작업까지를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걸 완벽한 이제 통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란은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거나 뭐 납포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능력이 되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식 발표에서는 이란군의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아직까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자신들이 명분상으로 문서상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전이 됐는데 이제 자유로운 개방에 대해서 요 문구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뭐 사실상 없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지금 휴전 조건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지금 미국이 아닌 이란 측에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을 좀 함께 볼까요? 우라늄 농축 인정,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유엔 안보리 결의 해제, 동결 자산 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결 자산 해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동결 자산 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잘 보시면 달러로 거래가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건 보상금 성격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은 이번 휴전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란이 제시한 것일 그렇죠. 뿐이다. 지금 미국도 15개를 제안했고 네. 다만 중요한 거는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건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제기한 10개 조항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15개하고 이란이 제시한 10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뭐 이스라엘도 지금 휴전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10일에서 대면 협상 과정에서 이 10개와 15개의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미국이 우리 요구 10개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란 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이제 그런 정치적 메시지고 대면 협상 해봐야 아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대면 협상까지 그래도 왔다라는 거는 그나마 이제 종전에 가까운 양국이 좀 양개 국가, 2개 국가가 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행이지만 문제는 진짜 본 협상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를 다 시킬 거냐. 이거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네. 그래서 잘못되면 다시 군사작전이 재개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2주간의 지금 이제 휴전 같은 경우에 잘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도 봐야 돼요. 지금 이란은 사실은 휴전을 해도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반면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상당히 그동안 전투 피로도, 그러니까 군사작전하면서 피로도가 많이 쌓였었는데 이런 거를 좀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소모된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휴전하고 혹시 잘못돼서 다시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나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면 자칫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지금 받아들인 건 그런 좀 속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은 이란보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이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 이 부분이 전쟁 배상금 대신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사실 전쟁 배상금을 인정한다면 미국 쪽에서는 전쟁에서 졌다는 걸 네. 인정한 거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예를 들어서 개방하게 되면 이란은 이걸 좀 통행료를 받고 자신의 어떤 새로운 이제 수익 사업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 이것을 이제 자유화하게 된다면 이란이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배상금은 이제 전쟁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이제 우회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다음 동결된 자산들을 어떻게 좀 풀어주는 쪽으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란에게도 뭐 일방적으로 강요를 만약에 협상을 한다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란이 이제 통행세 대신에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그래도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동결 자산을 뭐 전부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란으로 하여금 통행세 대신에 이것으로서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이런 제안 같은 것들이 지금 서로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예. 때는. 그리고 이 이란이 제기한 10개 조항 중에 우라늄 농축 인정 이 부분이요. 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쟁 목표와 완전히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사실 앞서서 실종 조종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그 지점을 봤을 때 예.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란이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우라늄 농축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핵 협상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이 사실 도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28일 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면서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됐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를 핵무기로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국의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핵 연료봉과 관련된 농축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고순도의 우라늄 농축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 발전에 필요한 거를 좀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란 농축 능력이 아직 한 60%대 그렇죠. 정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면 뭐 90% 이상 고농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그 어떻게 보면 평화적 핵이용에 필요한 이런 뭐 연료봉 같은 거 해외에서 그럼 도입을 해라라는 방식도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미국이나 이런 회사가 와서 당신들이 만들어라 이런 것도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라늄 농축보다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들 그리고 이제 자폭 드론 특히 자폭 드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피해가 탄도미사일도 있었지만 자폭 드론 피해가 컸기 때문에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중동의 다른 미 동맹국들 지금 걸프 회원국들이 아마 이 지금 대면 협상 과정에서 그런 거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 물론 기존에 이스라엘이 많이 제안을 했지만 지금 중동에 있는 미 동맹국들도 비슷한 압박을 미국이 할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란은 이번 휴전안의 승인이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도중 그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요. 모스타바의 행방과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네, 뉴욕타임스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2주 휴전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صف استوار رزمندگان و مجاهدان راه حق و حقیقت در ایران اسلامی و نیروهای مسلح جانفدا چنان صفی بلند و بنیانی مرصوص شده است که ترور و جنایت نمیتواند در آرمان جهادیان ها خلل ایجاد کند. 실제로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란은 이번 휴전안을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에 따라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어제는 모스타바가 의식불명 상태이다. 상당히 좀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승인한 거 맞을까요? 우선 모스타바가 승인을 했다고 해야지 이것이 이제 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도 보면은 외무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회담에 나갑니다만 이제 대통령이 내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회담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종 승인은 최고 지도자가 항상 정하고요. 그다음에 협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라, 어느 정도까지 뭐 얘기를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은 항상 최고 지도자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휴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스타바가 승인했다고는 일단 계속해서 이란 정부가 주장하는 것인데 진짜 모스타바가 승인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시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뭐 어제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그것도 뭐 AI로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있고요. 그래서 모스타바가 지금 뭐 육성도 대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 모스타바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스타바가 지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뭐 심신의 상태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더 이런 점들 때문에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혹은 계속 더 증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모스타바가 의식불명 상태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상당히 구체적 보도가 나온 후에 오늘 이란 측에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휴전안을 승인했다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이런 보도를 좀 무마시키려는 발표이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모스타파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란의 최고 지도자지만 사실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참수작전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건강 상태도 사실 좀 불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이란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지금 이제 시아파 성지, 이란 내 시아파 성지로 불리는 뭐 쿰이라는 곳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외신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일종의 이제 얼굴 마담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는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일종의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뤄가면서 지금 이제 뭐 협상이라든가 대외적인 부분
그리고 국내적인 부분을 다 좀 진두지휘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곤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란은 종전 아닌 휴전 가지고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열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휴전안에 합의한 게 모스타바가 아니면 누가 합의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집단적으로 뭔가 회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였냐면 미국의 이제 뭐 B2 스텔스 폭격기가 테헤란 외곽에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하 벙커를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참수 작전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물론 2인자라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지만 근데 2인자가 등장을 해도 이 사람도 제거 대상에 항상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상태로 갔다가 조직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도 좀 판단을 한 걸로도 좀 생각이 됩니다. 예, 혁명 수비대 내에서도 좀 이런 조바심을 내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세요. 그런데 이란 측의 대리 세력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이란 쪽의 전선뿐만 아니라 다른 전선까지도 우선은 일단 휴전을 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헤즈볼라는 이란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만든 단체고 레바논에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라고 하고 거스를 수 없는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뭐 불리한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이란이 정부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는데 후티 반군은 상당히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뭐 종교가 완전히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좀 파트너십에 가까운 관계이긴 합니다. 대리 조직이 합니다만. 그래서 후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공격만 하고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좀 홍해를 뭐 봉쇄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데 헤즈볼라는 전쟁을 그만두라면 그만둘 가능성이 높고요. 후티는 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지금 자신들이 뭐 봉쇄를 한다거나 뭐 미사일 공격해서 지금 자신들이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후티 반군도 딱히 지금 굳이 전쟁을 하거나 뭐 도발하거나 그럴 이유는 크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레바논과 홍해에서도 당분간은 평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전쟁에 지금 40일 만에 휴전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지금 이란 쪽에서 좀 놀라운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벙커 말씀하셨지만 미사일 벙커 공습 받더라도 몇 시간 만에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걸 제2겸 능력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 사실 이런 그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저런 이제 미사일 저장 시설 혹은 이제 자폭드론 저장 시설에 이제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저거를 완전히 파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이제 입구 위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파괴된 입구를 복구해서 다시 미사일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공습과 함께 나온 발사대 위주로도 계속 공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습을 통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나 자폭드론을 많은 양을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외신에 따르면 좀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뭐 한 1000여 발 정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어찌됐든 2주간의 지금 휴전 기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럼 아마 이제 이란이 복구한다고 다시 뭔가를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도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겠죠. 그러면 다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주간의 이 휴전 기간이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또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란이 뭘 하기도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많은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실질적인 제2경 능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 시작할 때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시작만 하면 이란 시민들이 봉기해서 일어나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 다 무너뜨리겠다고 했더니 인간띠, 인간 방패를 이뤄서 시민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오히려 결속이 더 강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제가 느꼈던 건 이제 공습을 한다고 했으면은 이란에 방공망이 있으면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방공망이 여의치가 않구나.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는 관계여야 되는데 국가가 뭐 위태로우니까 이제 주민들 보고 나오라는 그런 동원하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여성이나 어린이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됐고, 그래서 이란의 어떤 공습에 대해서 방공망이 상당히 좀 무력화됐구나,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히려 결속이 됐느냐? 제가 봤을 때 모스타바를 지지하는 추종자들은 더 결속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모스타바가 좋아서, 그러니까 저번에 1월 달에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지만 뭐 미워도 한번 모스타바를 믿고 미국과의 전쟁 중간 봐주자가 아니라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내부 결속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영 TV를 통해서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고 저항 의식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란 사회가 지금 내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12살 어린이까지도 또 징집 명령을 낮추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란 사회 통제를 하기에 이란 정부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국영 TV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선전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전쟁 때는 오히려 이 체제가 그나마 지금 결속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저는 전쟁 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국민들이 정부를 평가할 시간이 올 거고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전쟁 시기보다 전쟁 후가 이란은 더 걱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남은 변수는 이스라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안이 발표되고 얼마 안 돼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아니, 휴전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사실 이스라엘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다른 국가들도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누군가의 지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작전 계획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명령을 하다라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상 그런 행위도 이제는 다 끝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과 이란의 휴전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이 부분은 또 어떤 변수가 될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도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오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일부 주차장에선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수연 기자. 네, 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입니다. 네, 그곳 주차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500여 대 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이곳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오부제가 시행돼 곳곳에 알림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 끝번호가 3번이나 8번으로 끝나는 차량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은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으로 끝나는 차량들이 대상입니다. 서울에서만 공영주차장 75곳에서 실시되는데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예외입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아침부터 이곳에 있었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방향을 트는 승용차도 여럿 보였습니다. 한 운전자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차량 오부제 시행 현황을 알게 됐다며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언주역에서 수서역까지 왔다는 운전자는 당혹감 속에 떠나기도 했습니다. 지도 앱 등의 오부제 시행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오늘 운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차 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잘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언제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지 최대 관심인데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40일 넘게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HMM 전정근 위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전정근입니다. 네, 오늘 미국과 이란이 전격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까? 저희 선박에서도 역시 이제 뜬 눈으로 지샜는데 일단 휴전 합의는 너무나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저희 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선박을 또 호르무즈 해협 주변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부에서 이란 정부와 협의해서 어떤 명확한 지침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해협 통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뢰나 이제 드론 같은 이제 미사일 위험은 아직까지 뭐 남아 있고 그 안전 확인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로 움직이는 데는 아직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들리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화면을 보면 아직도 해협 주변에 전투기가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좀 전에 이제 선박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도 그 사우디에서 이란 방향으로 전투기가 이제 날아가고 그 미야기 행체를 요격하는 등의 이제 폭발음이 계속 들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란 전역에 휴전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그 뭐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선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이 부분인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다른 나라 이제 선박인 것 같은데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서 낚시로 끼니를 해결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기도 했거든요. 우리 선원들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적 선박들은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 식수를 잘 확보해서 극단적인 이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전쟁이 계속 길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식재료나 식수 그리고 생활용수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의 관리 하에 지금 뭐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선박이 한번 항해를 나가게 되면 식량이나 식수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나가게 됩니까? 보통 선박은 식량의 이제 보관 기간이 식품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선적하진 않고 매 정박 시 이제 식료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로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치 정도는 선적하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선박이 피격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혹시 뭐 근처에서라도 직접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겁니까? 전쟁 초반에만 하더라도 저희 선박들이 그 입항 중인 상황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제 자행되다 보니 자폭 드론이나 미사일 그 요격 잔해물들이 저희 선박 주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였었고 당시에 이제 출항도 되지 않아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트라우마를 지금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 보내주신 영상 중에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화염에 휩싸인 걸 멀리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촬영된 영상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저게 이제 지금 최근은 아니고요. 그 전쟁 초반인데 그 영상이 이제 미사일 요격 잔해물이 떨어진 곳인데 이제 어떤 석유 조장고 같은 곳에 이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 아마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선원들의 마음이 정말 좀 공포스러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일부 국가의 선박이 이란 측에서 좀 통항을 허가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때 뭐 선주나 선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사실 그 한두 척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선원과 선박의 안전이 이제 담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전이나 이제 종전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항의 기대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통항 안전에 대한 이제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선사의 부담도 늘 테고 또 선원들에게는 또 이게 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게 이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협이고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통항이 원칙인데 사실상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제 물류 질서를 통째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선사 입장이나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운항 비용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선원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전제로 일부 통행료를 지불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낫겠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외교 당국이나 또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이제 확보된 통항입니다. 이제 단순히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길의 제거, 뭐 항로 안전,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이제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이란 정부하고 협의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우리 선원들 그리고 선박을 위한 안전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적 선원들이 이제 지금도 바다 위에서 국가 경제의 이제 최전선에 서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휴전한 수용으로 하루빨리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돼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길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